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원넷 이상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제약바이오 일정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 사실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따른 수혜주를 나누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보를 찾아보기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제가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 그리고 관련주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집중하셔가지고 보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집중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회 일정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 자, 우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주요 학회 일정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먼저 전반기에 대해서 우리가 1월 13일에 16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가장 큰 행사였고, 다국적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텍 기업들이 다수 참석하면서 12월 달부터 주가가 움직였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일정만 알고 있었어도 일정 부분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상승을 수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슈가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도 이슈가 됐었는데, 자, 꾸준하게 일정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면역항암제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리는 자리고요. 3월 달 같은 경우에 또 세계 내분비학회, 4월 달 AACR, 그래서 미국 암학회, 자, 이런 것도 작년에 상당한 이슈가 됐었다,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월 달에도 소아 내분비학회, 그리고 5월 달, 6월 달까지는 또 미국 임상중형학회, 6월 달은 또 유럽 류마티스 학회, 이렇게 전반기 일정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제가 전반기 일정 안에서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자, 6월 8일부터 11일까지 또 바이오 컨퍼런스, 당뇨, 폐암, 유럽 종양, 그리고 소아 내분비학회, 이런 일정들이 상당히 많고요. 요 뒤에 거는 바로 또 후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후반기에도 빼곡하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2월 달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올해 12월 달, 작년 12월이죠. 우리가 2019년 12월 달에도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젠백스 같은 기업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보였던 기업들이 젠백스 같은 기업들이었죠. 왜냐하면 13,000원부터 43,000원까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에 대한 이슈가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 자료를 10월 달에 선점했다면 상당한 주가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우리가 우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일단은 2월 달, 3월 달, 4월 달, 그리고 뒤에 나오는 5월 달, 6월 달 안에서 중요한 것이 계속적인 공통적인 이슈가 나오는 것이, 일단 항암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있거든요. 이 항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암에 대한 원리부터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암제에 대한 치료 기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항암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1세대 항암제, 그리고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라고 하고, 자, 1세대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라고 하고요. 자,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라고 하고,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세대 항암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세대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인데, 자, 우리가 주사로 항암제를 투약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암세포가 있어요. 암세포가. 요 세포가 있으면 여기 암세포가 요거겠다, 그죠? 암세포가 있으면
항암제 투약합니다. 쭉 넣으면 막 이제 얘네들이 공격을 하겠죠. 야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상세포들도 함께 사멸이 돼버려요. 암세포도 죽지만. 자, 그럼 여기에 부작용이 어떤 게 발생하겠어요? 정상세포도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화학항암제를 많이 맞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머리가 빠지고 두통이 오고 몸에 힘이 빠지죠. 왜? 면역세포들이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화학항암제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표적항암제는 뭐냐? 그러니까 이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투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요 암에 대한 원인 물질을 자, 원인 물질에게만 이렇게 투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맞춤식이라 보면 되겠죠. 표적 한마디로 여기 요놈 죽여주세요 하면 거기만 딱 잡아내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암세포가 사멸이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느냐? 바로 내성이 생긴다. 계속 맞다 보면 이 암 원인 물질 같은 경우에도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나중에 되면 효과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면역항암제인데 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일단은 몸 안에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항상 보면 감기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연적으로 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감기 같은 게 걸렸을 때 몸 안에 면역세포들이 움직이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면역세포들을 우리가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면역항암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이 면역세포를 빼냅니다. 빼냈어요. 그럼 이 면역세포를 그냥은 암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면역세포를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좀 더 강화시켜서 내 몸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소 때는 내가 암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강화된 면역세포가 들어오니까 암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원래 몸에 가지고 있었던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면역에 대한 거부감이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이상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작용 자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지만 단점은 돈이죠. 상당히 비싸다. 또 한 가지는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면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우리가 타 방송에서 한번 공중파에서 나왔던 그림을 제가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똑같이 화학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대로 그에 따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 뒤에 그림이라도 사진 찍어 놓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꼭 외우시면서 이렇게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화학항암제 이런 식으로 나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면역항암제 심포지엄, 면역항암제 관련해서 전반기에 상당한 일정들이 많은데요. 그 일정에 따른 관련주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면역항암제 관련주로 녹십자셀 기억합니다. 자, 이런 기업도 별표 3개 합니다. 자, 현재 이 이뮤셀 L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적응증을 넓히고 있는 단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적응증, 원래는 간암에 쓰다가 췌장암 넓히고 계속적으로 이런 적응증을 넓혀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녹십자셀이 이 이뮤셀 LC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다. 지금 처방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생활에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 서린바이오, NK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자,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카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한번 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앱클론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이중항체라고 하죠. 혈액암 치료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 그래서 2월 달 중에 2월 또는 3월 달 중에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인 발표 가능성이 있는 기업 중에 한 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유한양행. 우리가 이 유한양행은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죠, 사실. 자, 우리가 이 유한양행이 우리나라 제약업계 중에 점유율 1위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술 이전도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한번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령제약은 자회사 바이젠셀과 이런 NK세포 또는 T세포에 대한 림프종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 단어들을 보면 카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NK세포, T세포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중항체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다 면역항암제 관련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AT젠, 뭐 ABL 바이오, 그리고 파맵신, 한미약품, 유틸렉스까지 뒤에 나오죠. 이중항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면역항암제 관련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면역항암제 관련주 중 2020년도에는 제가 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임상 3상보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기업들을 좀 더 살펴보자.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이 가능한 기업들을 좀 더 분류를 해서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효과를 더 크게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정이 바로 세계 내분비학회하고 소아내분비학회였는데요. 자, 내분비가 뭐냐? 내분비가 뭐냐? 자, 우리가 쉽게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르몬입니다. 내 몸에서 분비되는 것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도, 제넥신 같은 기업들이 소아 성장 호르몬 임상 이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죠. 작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당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이런 내분비 학회의 단골 고객으로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로 봐야 되는 것이 당뇨라는 키워드, 그리고 성장 호르몬, 바로 이 호르몬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회사들도 꼭 기억하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암학회 별표 세계합니다. 별표 세계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19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도 이슈가 됐던 것들이에요.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일정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미국 암학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규 물질에 대한 동물 테스트에서 발생한 항암 효과 규명 초기 단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신규 물질과 동물 테스트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2019년도에 미국 암학회 관련된 발표 기업들이 여기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삼진제약. 자, 2019년도 암학회 발표했던 기업들이에요. 엔제캠 생명과 제넥신, 에이비온, 그리고 코스코테, 한미약품, 그리고 녹십자, 영진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유틸렉스, 큐리언트, 제넥신. 자, 이런 기업들이 2019년도에 미국 암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했던 기업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했던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동물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도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선도물질에서 후보물질이 되고 이 후보물질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우리 전임상 단계에 거칩니다. 전임상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것이 임상 1상, 그 다음에 임상 2상, 그 다음에 임상 3상, 그 다음에 식약처 통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동물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전임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전임상 전까지에 대한
규명을 했던 항암 효과가 있는 약품들을 모아서 이때 발표하는 자리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라이센스 아웃, 바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술 이전들이 여기에서 나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것이 이제 미국 암학회, 바로 AACR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별표서 얘기합니다. 자, 왜 미국 암학회 관련주가 중요하냐? 자, 2018년도 미국 암학회 발표 기업들 보면 마찬가지로 한미약품, 이수앱지스, 녹십자, 유한양행, 제넥신, 삼진제약, 보령제약, HLB, 엔지캠 생명과학, 일동제약, JW 중해제약, 바이오리더스, 신라젠 이런 기업들 마찬가지로 2019년도, 18년도 했던 기업들 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뒤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서 봤던 이 AACR 이것이 바로 미국 암학회고요. 뒤에 나오는 이 미국 임상종양학회 여기 이제 ASCO죠. 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둘 다 이제 암학회입니다. 뭐 결국엔 종양이니까 암이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차이가 뭐냐? 그럼 앞에서 미국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신규 물질에 대한 동물 테스트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전임상까지. 전임상까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미국 암학회에서. 임상 단계에 대한 의약품에 대한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행사. 요거는 어디? 요거는 바로 임상종양학회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두 가지는 다르다, 그죠? 자, 일상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디에서 발표를 해요? 여기에서 발표를 하겠죠. 그죠? 전임상을 하고 있어요. 후보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디서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미국 암학회에 나가 있죠.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학회에 발표한다? 땡! 아니라는 거죠. 바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하는 거다. 여기서는 임상 1상, 2상, 3상을 하는 기업들은 여기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임상 전, 선도물질, 후보물질, 전임상 단계에서 여기에 하는 거다. 그렇게 구분을 먼저 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우리가 항암 다음에 키워드가 뭐가 많이 드러났습니까? 바로 임상 3상이 많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이런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포커스가 맞춰서 각광을 받았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죠. 대신 임상 3상은 실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크게 급락했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번 2020년도에는 미국 암학회 바로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AACR이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 아시겠죠?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조금 더 중요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기술 이전이라는 키워드 같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암학회와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대한 차이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마찬가지로 전임상까지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임상 1상부터 3상까지는 이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참고적으로 밑에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임상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전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귀여운 쥐가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쥐의 주사를 이렇게 뻥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G를 대상으로 시험을 하는 것은 뭐다? 전임상. 자, 이게 앞전자거든요. 임상 전 과정, 비임상. 임상이 아닌 거라는 뜻이잖아요. 아닐 비자. 그럼 임상이 아닌 곳에 대한 시험, 그 시험을 여기서 한번 거치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은 후보 물질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임상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상 1상은 뭐냐? 임상 1상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는 단계예요.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소수만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 약 한번 맞아보세요. 이 주사 한번 맞아보세요 하고 주사를 놓습니다. 놓고 난 다음에 이게 안전한지 아니면 불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임상 1상입니다. 임상 1상은 성공률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높겠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92% 정도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임상 2상은 뭐냐? 여기도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은 사람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편차가 조금 더 커졌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100명, 200명이 건강한 사람 하느냐? 아니죠. 이때부터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임상 2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임상 2상이고요. 간혹 가다가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EA 또는 EB 이런 식으로 나뉠 때가 있는데, 자, 이 A과 B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이 A는 우리가 일단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 A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효과가 있다, 없다가 되는 것이 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B는 뭐냐? 이 B는 용폭과 용량을 맞춰서 확인하는 거예요. 요 정도 한 10ml 정도 이런 식으로 뭔가를 미리수를 정해가지고 용량을 맞춰가지고 하루에 3번, 2번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주입시키는 게 이 B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꼭 하시고요. 이 내용 중요합니다. A, B로 나뉜다는 거. 자, 임상 3상은 뭐냐? 임상 3상은 이제 이 편차를 좀 더 크게 둡니다. 그래서 수백에서 수천 명을 모아요. 이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백 수천 명을 모으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환자 모집 기간도 상당 부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업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로 친다면 이제 식약처 통과를 하고 거기에 시중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술 이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2상 A까지, 2A까지는 그래도 기술 이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이 후보 물질과 그리고 임상 1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넘어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기술 이전은 조금 어려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미국 임상종양학회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요거는 이제 임상 단계 1상, 2상, 3상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했죠. 2018년도에는 HLB 한미약품, 유한양이 오스코테, 신라젠, 테라젠디텍스, 메드팩토 얼마 전에 상장됐다 그죠? 이런 기업들이 2018년도 발표를 했고요. 마찬가지 2019년도에는 한미약품, 유한양의 오스코텍 제넥신, ABL바이오, HLB,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영향으로 여기 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기억하고 2020년도에도 그래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기업들 추후에 제가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일정이 또 뭐냐?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류마티스는 뭐예요?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메디포스트, 인수코비, 에이프로젠 이런 업체들이 이런 류마티스 학회 관련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한번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반기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제약바이오 일정에 따른 수혜주를 우리가 간략하게 짚어드렸는데요. 이런 일정들을 좀 더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보신다면 수익을 쉽게 거두지 않을까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